네, 주말 아침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한미스탁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에 마무리됐었던 뉴욕 증시의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3대 지수 오늘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나스닥 S&P까지 일단은 하락세가 실현이 됐고요. 그 전날장에서 신고가 랠리가 나왔었던 만큼 오늘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함께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뉴욕 증시 안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과 우리가 주목해볼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으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뉴욕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약세가 증시에 나왔고요.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됐던 건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PC 물가 지수가 되겠죠. 연준이 과연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줄 것이냐를 놓고 많은 분들께서 이 데이터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7월의 PC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관세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못한다라는 불안감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근원 PCE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9% 상승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상품 물가는 여전히 보합세가 유지가 됐지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그 서비스에 대한 오름폭 같은 경우는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면서 수수료 값이 많이 올라간 부분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도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줬지만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7월 대비해서도 하락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와 부담감을 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드 데이터는 견조하게 나오고 있지만 소프트 데이터 쪽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센티멘트로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데이터와 함께 이제 중요해지는 건 다음 달 5일에 발표될 고용 지표가 되겠죠. 인플레이션 크게 우려감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이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연준에서는 9월에 무조건 기준금리를 인하시켜야 되는 명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9월 FOMC에 대한 가능성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러한 데이터와 함께 간밤 증시 하락은 했지만 오히려 금값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냈습니다. 지금 4월 이후로 최고의 월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8월 들어서만 지금 4.5%의 상승을 보이면서 2,5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증시에 대한 불안감을 그대로 안전자산으로 옮기려는 회피 심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리사쿡 연준 의원과 관련해서 사임 여부가 결론적으로는 연준에 대한 지지도와 신뢰도가 저하되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계속해서 극대화되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주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브로드컴 3%대 급락한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자체적인 신형 AI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신형 칩이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 안에서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면서 오늘 엔비디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슈들 모두 안고 다음 주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미스탁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인플레이션 지표를 대기하면서 시장 안의 경계감과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시청자분들께서도 피로감을 상당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이슈들 다시 한번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들과 히든 종목들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님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이준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장도 마찬가지고요. 미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확실하게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상승이 나와주었죠. 미장 같은 경우는 정말 분위기가 환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8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서 정말 이제 5,000포인트 가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3,200포인트 위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 이하에서는 단기적으로 매수 원점 유효하다 말씀드렸고요. 시장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 중순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이 발효됨에 따라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여파가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고스란히 반영되는 시점이 바로 3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윤곽이 대부분 나타나는 10월 중순 때까지는 비교적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방향성 없이 좀 흘러가는 쉽소 장세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특정 섹터, 종목 혹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에 한해서 공략하자 말씀드렸고, 결국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A 섹터 올라가면 다음날 B 섹터 올라가고 C 섹터 올라가고 이렇게 널뛰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제 방향성이 없으니까 좀 더 시장을 좀 멀리 떨어져서 지켜봐야겠다 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서 매일매일 자금 순환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특정한 기간, 짧은 시간 안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좋은 시점이 또 반대로 지금 같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종목군들 또 고민이신 종목이 좀 갖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고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바닥 구간에 머무르는 종목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코스피 지수는 2021년도 그때 이제 지수가 피크를 찍었죠. 쭉 시장이 또 전쟁 이슈 때문에 쭉 빠지다가 최근에 3,200포인트까지 8월 달까지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달까지 이번 말까지 올라온 이 시장은요. 어느 정도 좀 짧은 관점에서 한 이번 연도만 보더라도 정말 많이 올라왔으니까 시장이 이제 상승, 불장이구나 하실 텐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1년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기준을 놓고 보자면 현재 8월까지 올라온 시장은 본격적인 불장, 대세 상승이 아니라 이전에 고점 부근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올라온 반등 장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 장세 안에서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라간 섹터, 업종들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다른 종목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지금 현금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시장에서 이미 찍은 종목이 있어요. 그런 섹터 안에서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 뒷부분 한번 소개해 드릴 거지만 금리 인하 시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섹터 같이 집중해 보시고, 또 제가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세요.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 업종 뭔지 한번 조언 부탁드려요 하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언이요 말씀드려요. 무슨 말이죠? 조선 원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좀 시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좀 기회인 것 같아서 어떤 섹터, 업종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 원전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좀 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이슈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 두 기업이 합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은 뭘지, 또 이 두 종목이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왜 그럴까?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는 뭘까? 또 여기서 현대계열사 밑에 있는 이제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실적이 크게 뛸 수 있는 기업들은 뭘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방송 지금 보시면서 이런 이슈가 있었어? 처음 보시는 분들,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고요. 굳이 이제 앞에 H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방송에서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 본격적으로 이제 인수합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소위 말하는 좀 큰형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미포는 좀 동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기업이 합쳐져요. 왜 합쳐지느냐?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밑에 보시는 그림을 잘 보시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종목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건 현대미포고요. 두 번째는 현대중공업, 세 번째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입니다. 한국조선해양도 HD 한국조선해양, 현대 계열사의 조선소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지금 정작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 위에 있는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일자, 이슈 터지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기준으로 이 두 종목은 정작 주가가 빠집니다. 현대미포는 마이너스 6%, 현대중공업은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정작 이 인수합병에 좀 논외인 것 같은 종목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플러스 5% 상승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인수합병 하니까 당연히 이제 현대중공업이 수혜겠지. 도크도 있으니까. 반대로 주가가 올랐던 HD 한국조선해양은요. 도크가 없습니다.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이 종목 이제 현대중공업을 좀 많이 비중을 투자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오히려 이 두 종목 주가가 빠지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논외로 보실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된다.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HD 한국조선해양은요. 이 두 가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의 약간 좀 중간 지주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각각 필리핀과 베트남에 해외 조선소를 투자,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이 인수합병, 합쳐짐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필리핀, 베트남 플러스 이걸 합치는 새로운 법인을 만듭니다. 어디에? 싱가포르에 신설 법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싱가포르 법인을 묶어서 베트남, 필리핀 이 속해 있는 이 해외 조선소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알짜는요. 이 싱가포르 법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세워질 싱가포르 법인이 돈이 되는 법인인데요. 이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싱가포르 새롭게 신설되는 법인의 지분율이 HD 한국조선해양이 6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40%를 가져가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새롭게 만들어진 싱가포르 법인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장, 조선소, 베트남, 필리핀을 포함해서 새롭게 통합으로 만들어지는 법인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법인 이 기업 같은 이제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 이 두 기업이 이미 베트남과 필리핀에 투자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싱가포르 법인을 새롭게 만들면 지분은 당연히 현대중공업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HD 한국조선해양보다 현대중공업을 이미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작 현대중공업은 지분 40%만 가져가고요. 한국조선해양은 60%를 가져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조선해양은요. 도크가 없습니다.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기업이 기존에 도크도 없고 조선소도 없으면서 왜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한국조선해양은 오히려 실질적인 직접적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는 반대로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이슈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런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조선해양의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기 위해서 또 미국 군함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박 조립하고
또 이제 가져가서 조립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현대중공업도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우리 항상 반드시 예상되는 실적과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지만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1등주, 2등주 이 안에서 차이가 발생하죠. 혹은 대장주, 혹은 따라가는 뭐랄까요? 후속주. 이건 차이가 있어요. 대장주는 늘 상승세가 큽니다. 빠져도 많이 빠지지도 않고요. 반대로 대장주를 따라가는 후속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빠집니다. 이미 시장에서는요. 대장주, 1등주가 한국조선해양이고 2등주가 현대중공업이다. 이미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맛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일 맛있는 집.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맛있는 집. 여러분들 어딜 가겠습니까? 그렇죠? 두 가게 모두 줄 안 서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제일 맛있는 집이 들어가겠죠. 이 투자는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맛있는 집, 한국조선해양이 있는데 굳이 현대중공업으로 갈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현대중공업 주가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앞으로 성장세에 맞춰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 한번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시장도 대장주, 후속주 혹은 가장 좋은 기업, 가장 안 좋은 기업 혹은 차선책 여기서도 결국 길이 갈립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반드시 직접적인 최대 수혜주가 기대가 되는 쪽으로 투자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또 올라간다라고 한들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금들은 HD, 한국조선해양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당장 이익에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갖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의 해외 조선소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싱가포르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싱가포르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한국조선해양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기존에 투자하지도 않았던 회사가 가져간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LCD 한국조선해양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주가는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딱 보셨을 때 내가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내가 그동안 고민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직접적인 수혜주는 한국조선해양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순하게 이제 주가가 오른 것뿐이야? 그건 아니죠. 그 뒷부분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자, 그럼 왜 하필 싱가포르에 신설 법인을 세웠을까?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좀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만 보세요. 이거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느낌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세금적인 측면에서 싱가포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율이 낮아요.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세금 혜택 면제도 있고요. 한국보다 세금 부담이 좀 덜하다 보니까 수익을 모으기 상당히 좋다. 두 번째 이유, 싱가포르는 동남아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필리핀, 이 동남아 쪽에 이제 해외 조선소를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었죠. 이걸 이제 합쳐서 만든 게 싱가포르 신규 법인이고요. 싱가포르는 동남아 중심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신규 법인을 세웠다 이해하시면 되시겠고, 또 이제 금융의 중심지다 보니까 해외 투자 자금 유치, 또 대규모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에 용이하다.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유리하다라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선박 같은 이제 대규모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글로벌 거래에서도 싱가포르 관할을 선호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LCD 현대그룹의 해외 조선소. 아까 말씀드렸죠. 베트남, 필리핀. 이 딱 관리하기 좋은 이 본부 같은 거점이 되는 게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택했다. 자, 네 번째. 회계, 투명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그냥 기존의 현대중공업이 베트남, 필리핀의 해외 조선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를 세웠고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또 벌어들이는 수익을 모으기 유리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택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시겠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이 현대중공업, 현대 계열사가 이번 싱가포르라는 이 거점을 본부로 택하게 되면서 정말 이 글로벌 확장의 진심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뭐 싱가포르에 세웠나 보다 하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 K조선 같은 경우는요. 과거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국 어디죠? 중국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10년 전까지 하더라도 1위를 기록했었는데 갑자기 1위를 중국에 뺏기게 되면서 밀렸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최근에 이번 미국과 K조선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1위를 탈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번 2025년도 때 K조선 주요 3사 플러스 밑에 있는 계열사들 모두 10년 만에 동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10년 만에요. 그만큼 다른 조선업 기업들도 차트를 쭉 돌려보시면 현재 주가도 바닥입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업사이클, 흑자 전환 성공했기 때문에 전 적어도 지금 같은 대세 흐름이 최소 3년은 이어질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부침을 겪은 만큼 또 지금 거대 호재가 터진 만큼 앞으로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조선 섹터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섹터 업종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네, 조언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조선, 원전 한번 더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단기간에 급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다 보시면 조선업 관련된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조선 섹터가 대세고요. 그런 종목만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어디까지는 반등 장세예요. 이번 8월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내가 좀 다른 종목이 좀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도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선업 관련된 종목군들 신규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시키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조선해양의 실질적인 수혜주고 정말 알짜다 말씀드렸었는데 이 차트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잘 보시면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최근 일봉상 흐름인데요. 이때 일봉상 흐름 잘 보시면 이때 고점 찍은 가격이 정확하게 40만 원입니다. 해당 종목은 차트 이제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를 보시는 분들 아니면 뭐 TV를 보시는 분들 PC 켜보시거나 혹은 MTS 켜보셔서 한국조선해양의 과거 고점이 어딘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고점은 50만 원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심리적으로 정이 강한 라운드 피어가라고 부르는 가격이죠. 그리고 해당 가격대 주요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40만 원대예요. 그 가격대를 최근에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면서 이전에 형성했던 이 고점 그리고 이전에 형성했던 고점 추세를 빨간색깔로 쭉 이어볼게요. 이게 추세 저항선입니다. 첫 번째 돌파 시도, 두 번째 돌파 시도, 세 번째 돌파 시도 이후에 이때 막혔다가 다음날 갑자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다 빠질 때 이 종목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전에 고점을 뚫고 그죠? 신고가 기록에 성공했잖아요. 빨간 색깔 추세 저항선도 돌파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중바닥 트리플 점프 기법에서 포착이 됐고요. 기관도 큰 손이 들어왔습니다. 황금손 기법이 포착이 됐죠. 플러스 이때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1,000원 이상 터지면 주도주다 말씀드렸죠. 빅머니 기법에 포착이 됐습니다. 통상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4대 기법 중에 3가지만 포착이 돼도 기본적으로 50%는 간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로 여전히 더 올라갈 여지 남아있다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종목 단기적으로 50만 원 찍고 살짝 빠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갈 수 있다. 라는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저는 해당 종목 이제 10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투자할 때 200%, 300% 못 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이쪽 조선 섹터 두루두루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때 발생했던 양봉의 수급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수급 신고가를 쳤으니까 과연 이 캔들이 더 올라가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신고가를 쳤으니까 이제 빠질 자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매매 동향 잘 보시면 첫 번째 매매 동향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량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금액 기준 잘 보시면 이때 외국인 기관 같이 들어왔죠. 현재 기관은 1,300억 순매수에 줬습니다. 외국인 같이 들어왔네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기법상 외국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관입니다. 기관이 이때 매수해 줬을 때 금액 기준 순매수 금액이 100억 이상이 넘어가는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그때 터진 거래량 약 220만 주죠. 여기에 딱 10% 이상 기관이 수량 기준 순매수를 줬는지 33만 주 매수해 줬네요. 220만 주 10% 넘었죠.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신과 연기금이 발생했던 수량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비중을 끌어담아 줬는가. 투신은 펀드 자금이고요. 연기금
또한 펀드장과 같이 자금력이 상당합니다. 이 두 기관 주체가 사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캔들은 수급의 금액 기준, 수량 기준 모두 판단하더라도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본격적인 신고가 쭉쭉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 캔들, 수급, 재료 다 파악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더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잠시 후에 그럼 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더해서 내가 이 종목 이미 갖고 있다. 혹은 이 종목보다 더 빠르게 신고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수혜 종목은 뭐가 있는지 잠시 후에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선 쪽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되는 종목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뜨면은 링크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들어오시는 분들께서는 4대 기법서 그리고 이 단타 검색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과 20분 정도 이 지금 조선 업황 그리고 일정 종목에 대한 기대감 함께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고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볼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오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내가 그동안 투자를 좀 띄웠다 말았다, 좀 키웠다 말았다 했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수합병 관련 내용 다 좀 쉽게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히든 종목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현대계열사 쪽에서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 혹은 그 기업들의 상당히 많은 기자재를 높은 비중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혜주가 되겠죠. 첫 번째 히든 종목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은요. 선박 건조에 필요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를 만들 때는요. 도크, 조선소 안에서 배를 통째로 만든 게 아닙니다. 배를 만들 때 선박 블록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이걸 이제 조립을 해서 하나의 배로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바로 이 선박 블록들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선박 블록 만드는 매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통상 특정 산업에서 돈이 되는 기업, 알짜 기업, 정말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찾을 때는요. 해당 산업 안에서 원가 비중이 높은 기업을 찾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박을 만들 때 선박 블록의 통상 원가 비중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꽤 높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해당 종목 또한 현대 계열사에 있는 기업이고요. 선박 블록을 만드는 업체인 만큼 배를 많이 만들면 만들게 될수록 당연히 선박 블록 또한 많이 만들어야겠죠.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기자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조선 섹터 안에서 내가 좀 급등주, 앞으로 쭉쭉 더 치고 올라갈 저점 대비 한 2배, 3배 올라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장비주보다 기자재 쪽을 봐야 돼요. 소위 말하는 부품이죠. 왜 그럴까요? 캐시플로우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적이 쭉쭉 단기간에 실적의 폭등이 나와야 당연히 주가도 폭등이 나오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적 폭등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재무상에서 인식되는 이 현금의 이출입이 빨라야 돼요. 무슨 말이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죠? 저 좋아하는데 방금 저 커피 마셔봤거든요. 전 텐션 좀 올라갔나? 네, 한번 좀 천천히 가볼게요. 커피 마실 때 요즘에 이제 집에서 커피 마시면요. 대부분 분들 이제 커피 머신 있죠. 커피 머신 있으면 여기 우리가 커피, 원액, 캡슐을 넣고 커피를 내리죠. 이건 커피 장비고요. 캡슐은 커피를 먹는 부품입니다. 캡슐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놔야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반대로 커피 머신은 장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쓸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산업이든 간에 이렇게 캡슐처럼 빠르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같은 경우는요. 그 기업의 현금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왜? 계속해서 필요하니까. 수요가 나타나니까. 반대로 장비는요. 이 현금 인식이 좀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상에서도 현금 인식이 텀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특정 산업에서 주가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런 부품주, 기자재가 먼저 급등이 나오고 나서 따라간 게 장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있는 종목은 현대 계열사의 바로 밑에 있는 기업이고요. 조선 기자재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플러스 조선 쪽에서 원가 비중 20%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플러스 보통 이런 무거운 선박 들을 때 보통 골리앗 크레인이랑 쓰거든요. 그 안에서도 들어간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 해당 기업이 결국 이 선박, 조립하는 선박 블록을 만드는 기업이고 당연히 선박 수요가 올라갈수록 해당 종목도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종목이나 감이 오시죠? 해당 종목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잘 보시면 이때 한 차례 저점 찍은 이런 주가 반등이 나오죠. 이때 단기 고점 찍은 이 고점 기억하시고요. 또 주가 쭉 빠지다가 여기 보시는 120선 하향 이탈했다가 단기 고점 찍으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 단기 고점 찍은 1차 고점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이때 단기 고점 추세를 쭉 연결해 볼게요. 어느 순간 이 추세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때 상한가가 캔들 나오거든요.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급등주 10파동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통상 이렇게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하는 순간대 상한가로 돌파하게 되면요. 주가가 한 차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눌렸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당 주목 차트를 잘 보시면 이때 상한가 터졌던 점선, 주양 가격대, 저항대를 자리하고 있어요. 이 구간대를 최근에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어느 순간 종가상에서 점선 위로 캔들이 올라옵니다. 이 다음 날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고점 못 뚫고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막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일봉상에서 음봉 한번 주게 되면은 그때 역시나 매수 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짧은 기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신고까지 과거의 고점 아직 뚫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 현대 계열사 밑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고가 당연히 가야 될 종목이죠. 요즘 바닥에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해당 종목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조선 쪽에선 장비 쪽에 해당하는 기업이고요. 역시나 계열사 현대 쪽에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선박용 크레인 장비 업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중공업, 현대 미포 합병됨에 따라서 중장비 쪽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해당 종목도 역시나 일봉상 차트 잘 보시면 이때 단기 저점 찍었죠? 그러면 당연히 당월의 단기 고점이 기준 가격이 됩니다. 바로 잡고 있는 부메랑 기법이죠. 이제 어느 정도 저랑 이제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다 아실 거라 믿고 있고요. 아직 기법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통 안에 하단 QR코드 입장하시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8,340원이 기준 가격이 된다. 부메랑 기법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빨간 색깔 기준 가격 밑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매도입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아직도 매수 자리에 있어요. 특히나 현재 이평선이 120선, 60선, 20선이 모두 수렴하고 있고 중요한 가격대 8,000원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락바텀 하방 경험이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 그 말은 뭐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히든 종목, 이건 장비주입니다. 첫 번째 기자재, 두 번째 장비, 세 번째 빠르게 알아볼게요.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부품, 기자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해당 종목은요, 세계 최대 선박 엔진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에 조선용 들어가는 밸브의 60에서 70%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말은 뭐다? 현대중공업이 인수합병 됨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일감이 몰려들 텐데 일감이 몰려들수록 이 기업 또한 실적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품, 기자재에 관련된 주식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잘 보시면요. 주가가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대, 단기 고점 찍은 이 구간 있죠? 이때의 고점. 또 쭉 올라갔다가 주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이 고점. 1차 고점, 반등 나왔던 2차 고점 추세를 쭉 이어볼게요. 어느 순간 돌파 이후에 눌림 나왔다가 한 번 더 이제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에 급등 나오면서 이전에 종가 자리를 터치하고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종목은 이미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섹터가 조선업이라 그런가?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답은 거래량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최근이라 봤자 3주 전인가요? 그때 이채원지 한창 올라갈 때 그때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상신 EDP 예술 설명드리면서 상신 EDP 이전에 고점을 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그때도 거래량 말씀드렸어요. 전고점 종가 부근 터진 거래량의 3분의 1 정도만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전에 종가 부근을 고점으로 찍고 터치하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전고점을 뚫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요. 해당 종목 또한 그러한 거래량 패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좀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 이 종목이 더 올라갈까?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갈까? 이거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섹터가 좋은 건 알겠어. 그럼 내가 또 찾아봐서 빠지면 어떡하지? 고민하시죠? 답이 나왔습니다.
이때 형성됐던 종가 부근의 거래량을 이렇게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종가를 터치하면서 이때 터진 거래량의 3분의 1 이상만 나오면 된다. 나왔죠? 주가 한번 눌림 나오면 그때 매수 기회입니다. 최근에 STX 엔진도 이렇게 거래량이 3분의 1 터지면서 신고가 쭉 올라가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는 약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내가 사도 되나? 고민하시고 또 지금 또 시장에서 뭐 남북 경협이다, 아니면 뭐 로봇이다, AI다, 배터리다 이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중심이 흔들리는 분들이 좀 나오시다 보니까 이 종목이 과연 좋은 종목인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좀 깨닫지 못하시는 분 많으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언을 드리자면 조원, 조선 원전 보면 된다. 그 중에서도 조선이 앞으로 쭉쭉 시세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거래량 터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그널, 신호를 주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인사병 관련해서 설명드렸고요. 관련 히든 종목 3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이런 스윙, 주도뿐만 아니라 단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마저 잠시 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볼 3가지 히든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장비 쪽부터 해서 기자재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한 종목들 받아봤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는 그 비법도 좀 배워봐야겠습니다. 단타 검색식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 시장 전반적으로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시장이고 올라가는 섹터만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다, 좀 단타로 초이라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고 작은 순환이 빠르다 보니까 단타에도 좋은 시장이다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단타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시간대 또 어떤 종목 공략하느냐 이 2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도주 검색기 통해서 주도주 위주로 단타할 수 있는 개장 이후 15분 안에 이 검색기에 뜨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는 거 권장드립니다. 보통 단타할 때는요. 그날 단타의 수익률은 딱 오전에 9시 반까지 적어도 9시 15분에서 30분 이 사이에 이미 수익률이 결정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보통 한 11시 저 웬만하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런 종목 놓치신 분들은 그날 단타 끝났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전에 놓치신 분들은 이제 장중에 앞으로 이제 2, 3일 뒤에 혹은 다음 주에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 미리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2번째 바로 이제 분봉상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오음봉상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주 N파동 패턴에 포착이 되는 소위 말하는 세력주를 찾아가는 이 검색기 2번째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검색기만 이용하시다가 내가 좀 긴가민가하다, 확신이 없다,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은 첫 번째 검색기, 2번째 검색기 같이 실시간 검색기 띄워 놓으시고 이 2 검색기 안에서 공통적으로 실시간 검색 포착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어느 정도 큰 손 세력이 들어왔고 현재 시장에서 자금이 크게 터지고 있는 주도 섹터구나, 주도주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앞으로 한 번 더 주가 올라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단타를 안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잘 알고 싶다. 수급이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2, 3일 뒤에 올라가는 단기 종목 내가 한번 직장인 바빠서 단타는 힘들고 단기 관점으로 2, 3일 뒤에 올라가는 종목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2가지 검색기 같이 활용하시면 좀 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좀 쉽게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이외에도 이제 보통 목요일부터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검색기인데요. 직장인분들 되게 힘드시죠?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 주봉상에서 바닥 구간에서 좋은 시그널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 살 수 있는 검색기가 바로 이 검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번째 장중에 실시간 검색기 띄워놓기 힘드신 분들은 3번째에 있는 주봉 위주로 시그널 발생했던 차트 찾는 검색기니까요. 해당 검색기 같이 활용하신다면은 검색기만 쓸 거 없어요. 이 3가지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 혹은 2, 3일 뒤에 올라갈 종목 현재 단타로 공략하기 좋은 종목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략할 때 내가 아직까지 수익이나 단타로 플러스 10% 수익을 못 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매수 급소,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아직 못 찍어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검색기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매수 급소 잘 찾아서 플러스 10% 쉽게 가져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급등주 N파동 기억나시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를 한다 하신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패턴입니다. 아까도 이제 히든 종목
설명드릴 부분이죠. 1차 주가 단기 고점 기록한 이후에 2차 반등 나올 때 고점, 이 추세를 연결했을 때 본격적인 추세 돌파가 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삼중 바닥 찍고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거나 이런 패턴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건 일주, 월, 분 캔들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요. 급등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평생 투자를 하고 싶다. 내가 투자로 돈 벌어서 내 집만 하는 게 꿈이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패턴을 아셔야 됩니다. 이 패턴을 모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글쎄요. 앞으로 시장에서 급등주는커녕 앞으로 올라갈 섹터를 미리 파악하기 힘드실 겁니다. 미리 바닥에서 잡는 방법은 이런 엠파동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혹은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미리 스마트폰 꺼내셔서 지금 사진으로 찍어 두시거나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패턴이 나왔는가 확인하기에도 판단하기 좋겠죠. 그래서 방송 중에 지금 그림 사진으로 찍어 두시고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구나 딱 머릿속에 외워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사진 좀 나도 못 찍었다 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보통 안에 다시 한번 이미지 올려드리니까 이제 오셔서 요청하시면 되시겠고요. 또 단타실 때도 앞으로 혹시나 여러분들 물리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집중하자고요. 그게 뭐죠? 9월달 금리 인하 시의 수혜가 기대된 섹터입니다. 대표적인 고성장주죠. 우주항공, 제약바이오, 배터리, 로봇, 건설, AI 플러스 반도체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금리는 25bp, 금리 인하 거의 유력해요. 확률적으로 한 85%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이런 섹터 공략하자고요. 이미 실제로 이런 섹터 해당된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단타한다면 여러분들 손절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신 분들 혹은 검색기를 처음 써보는데 이 종목이 맞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이런 sek터 안에 해당하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신다면 단타할 때 손절할 일도 없고 어차피 올라갈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미리 이제 8월 말 다음 주 9월이죠. 미리 이런 종목들 올라가니까 미리 이 안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 좋은 기업 선침해하자고요. 좋은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매일매일 밤 12시까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걱정하지 마시고 스윙 걱정, 주도주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잠시 후에 미장 안에서 어떤 이슈, 히든 종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담타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좋은 종목들 발굴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서 언급 주신 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수혜볼 수 있는 섹터 시장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종목들을 발굴해 나갈지 전문가님과 방송 외 시간에서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증시에 대한 분위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E 지표와 함께 뉴욕 증시 다음 주의 분위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주요 이슈 뉴욕 증시에서 어떤 부분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현재 미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거의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비율이 역대급입니다. 보시면은 현재 1980년 대비 9배 정도 외국인 투자가 증가를 했고요. 2000년 대비 2배 이상 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이갱 정부 때 관세 정책이 피게되면서 앞으로 경제 성장은 미국이 한 번 더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현재 중국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겠다 발표하게 되면서 자국에서 이제 AI 칩을 생산 확대하겠다. 몇 배? 3배 확대하겠다. 발표가 되면서 어제 미장 안에서도 알리바바라는 종목이 어제 한 10%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이 AI 칩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덩치가 큰 M7 종목군들은 이제 금리 인하 앞두고 슬슬 주가 빠지고 있죠. 금리 인하 시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뭡니까? 자본력이 큰 거대 기업들보다 좀 덩치가 작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금리가 딱 낮아지게 되면 더 크게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좀 주가가 슬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이건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 이슈는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약 다이어트 일라이 릴리가 삼상에서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죠.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 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떤 이슈 호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크게 반등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게 되면 이런 고성장주 기업들 반드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오고 있고 실제로 워렌 버핏도 최근에 이번 2분기 때 애플 같은 덩치가 큰 M7 종목군들
지분을 슬슬 정리하고 헬스케어, 의료 정밀 이쪽으로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AI 거품이 끼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긴 하고 또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슬슬 피크아웃이 언제 올까 슬슬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러셀 같은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좀 더 포트를 정리해 나가면서 금리 인하 수혜주에 집중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중국 BYD 전기차 업체가 유럽에서 테슬라를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도 단기, 중장기 측면에서 주요한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전기차 업체가 아니죠. 자율주행, 로보택시, AI, 그록, 그리고 우주항공, 스페이스X를 모두 갖고 있는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는 결국 우리가 이런 이슈가 있나 보다. 중국 열심히 하고 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9월달 이제 9월 중순쯤에 FOMC 이슈가 있죠. 그때 이제 금리 인하 나오게 되면 테슬라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중국은 유럽 가더라도 꾸준하게 팔기 힘들어요. 지금 중국 안에서도 BYD 안 팔립니다. 결국 테슬라 플랫폼 업체로서 금리 인하 시에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자 그럼 이제 국장 조선 섹터 대규모 M&A 나왔죠. 수요가 기대되는 미국 종목 뭐가 있을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서 주요 종목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종목으로 접근해봤을 때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조선 선박에 필요한 조선 블록을 만들고 이걸 미국으로 가져가서 조립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현재 미국 법상으로 군함은 자국 안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 블록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이걸 미국으로 굳이 가져가서 조립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미국 현지에서 조립하게 되면은 당연히 또 그 안에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 종목을 오늘 제가 미장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종목 일봉상 차트를 잘 보시면요. 여기 보신 검은 색깔 선이 122평선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종목이 한 차례 이게 급락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 점선 보이시죠? 원화 기준 40만 원대에서 한 차례 저항을 맞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다시 한번 이렇게 장중에 1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크게 윗골에 달았는데 이때도 과거 강력했던 저항대 40만 원대를 강력하게 대량으로 터지면서 뚫었다가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큰 하락 없이 흥방하고 있어요. 해당 종목 또한 현재 미국 안에서 이제 군함을 만든 최대 업체고요. 이제 블록 조립 최종 의장 아웃피팅이라고 하죠.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블록을 가져가서 현재 미국에서 조립하게 되면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매출 또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혜주기 때문에 국장 히든 종목 말씀드렸고요. 미장 히든 종목 해당 종목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모두 종목투표 안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4가지 히든 종목 만나봤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통해서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한 주에 대한 전략과 다음 주에 대한 미리 보기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미스탁으로 저도 오늘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곳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방송 또한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에서 인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